안녕하세요. 오름부동산 신현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도심복합 사업에 관한 최근 기사 하나 가져왔습니다. 2022년 12월 27일자 아시아경제 기사인데요. 덕성여대 인근 도심복합 사업 첫 지구 지정 해제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지난해 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서울 도봉구 쌍문동 덕성여대 인근 부지 486-107번지 1원 개발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라고 합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이 개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도심복합사업 첫 해제 사례로 남게 됐다고 해요.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덕성여대 인근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 7 제6항에 의거해서 26일부로 해제됐습니다. 국토부는 전날 장관 명의 공고에서 예정지구 지정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돼서 지정 제한을 반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복합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1년이 되는 날까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절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본 지구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 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해제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는 얻었지만 토지 면적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전체 사업 면적 39,276제곱미터 중에서 19,368제곱미터의 부지가 필요했는데 특히 재단 동의를 구하는 게 어려웠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단이 보유한 토지가 약 14,000제곱미터로 꽤 컸는데 그래서인지 재단에서 개발 이익을 공유하길 바랐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 땅, 노른자유라고 생각하는 내 땅의 개발의 이익을 공공이 가져가는 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도심복합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뭔가 문제가 불거질 게 분명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공공사업이다 보니 그 사업의 주체인 LH에서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임의로 개발 이익을 나눈다, 쉐어한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수 있겠냐라는 어찌 보면 제도적인 허점이 명백하게 드러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간 수정 보완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시사했었어요. 지난 8월 16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심복합사업의 시행자로 신탁사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인 개인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와 발맞추어서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도심복합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8월 19일에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 내용 17조를 보면 그 시행자를 조금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기존의 LH 그리고 SH 등은 당연히 들어갔고 20인 이하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지정하는 신탁사가 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민간 개발을 조금 더 열어주겠다라는 취지로 읽히고요. 초기 시행이다 보니까 향후에 수정 보완할 내용이 분명히 있겠지만 덕성학원 재단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토지 등 소유자가 누려야 할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관계자는 재단이 민간 개발을 할 계획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다만 주민들이 이 사업을 적극 찬성했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라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도심복합 사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반 정비사업과 달라서 조합 설립, 관리 처분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그래서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2년 6개월 정도면 완료되는 그런 좀 속도감 있는 정책이었죠. 시공사도 주민이 선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주민 호응이 높았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덕성여대 인근에 총 976가구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었어야 하죠. 참 이런 부분에서 주민분들도 아쉬움이 컸을 거고요. 정책을 진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컸을 겁니다. 다만
제 생각은 그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절반 정도를 소유하고 있는 덕성학원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그게 합리적인 제도와 법으로 담보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게 정부 또 국토교통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예정지구 단계에서 해제되거나 본지구 지정 후에 무산된 사례가 없었는데, 이제 최초 사례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구나, 또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주민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단 이 덕성여대 인근만 아니라 지금 지정됐거나 본지구로 지정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에서 새로운 법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순방향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저희가 영업하고 있는 지역에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있어요. 예정지가 있는데 용문동입니다. 용문동과 원효로 2가. 그래서 효창공원 압력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있는데, 이곳 역시도 머릿수는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토지 면적의 절반을 확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찬성으로 선회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개선점을 분명히 가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곳 역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전해지는 소식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에게 의뢰하셨고, 또 그 의뢰를 저희가 잘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서 인연이 되어 주셨던 분들도 감사드리고, 내년 한 해 더욱 열심히 또 좋은 정보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